안녕하세요. 반갑다 불안을 출간하고 나서 최근에 들어서 여기저기 강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강의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맡다 보니까 이걸 강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토론에 대한 주제의 강의 의뢰도 있었고 관계에 대한 주제의 의뢰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안정된다는 것들을 근간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도 관계의 근간에 기반에 어떤 게 있으면 관계라는 게 안정되게 만들어질까? 저희가 표면적인 접근도 해요. 예를 들어서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하지? 이런 부분도 하고요.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거 필요할까? 라고 해서 경청기술, 공감기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그래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근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성장, 그 다음에 감정 기복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수정하고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감정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의도 하고요, 배경도 하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도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밑단에 정리가 필요해요.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당연히 관계도 토론도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프로이드도 그렇고요, 에릭슨도 그랬고요. 인간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달 과제들을 수행하고 완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데 사실 관계도 그런 부분이죠. 어렸을 때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얼만큼 잘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애착 관계가 성장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잘 성장하고 안정되고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관계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참 희한하게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문제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삶의 배경, 가치, 나의 어떤 인식체계, 신념의 체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의 성향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근간에 뭐가 있지? 살아왔던 배경과 환경과 어떤 학습과 경험이 달랐기 때문에 삶에 대한 가치와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여기에 심리적 근간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심리 상태를 빨리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발달했고 어떤 기반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어땠지? 나는 어떤 경험을 많이 했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뭐지? 나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떨까? 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파악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실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집사람이랑 싸웠어요. 나는 남편이랑 싸웠어요. 아니면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그리고 오다 정신이 좀 혼미하고 정신이 좀 불편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죠. 그날 아침부터 회의가 시작됐는데 회의 때 안정되게 기분 좋게 회의가 가능할까요? 만약 저 같으면 회의 힘들 것 같아요.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복잡하게 왔다 갔다 거리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부모님이랑 싸운 게 생각이 나고요. 교통사고 나서 짜증나고요. 그 상대방이 너무 믿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는 뿐더러 그게 조금 비틀려 들린다면 그때부터 나는 감정 조절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빨리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 그날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면 취소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되게 뭔가 타이트하게 일정이 있으면 일정 중에 몇 개를 뺄 수 있는 건 빼야 되는 거죠. 안전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 심리 상태가 단기적인 심리 상태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심리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커지면 저희는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심리의 이해, 나에 대한 심리적 성장과 안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다. 그러면 심리적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성장함에 있어서는 좀 성찰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나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건 마치 인지심리에서 가져오는 거랑 비슷하죠.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많은 생각들은 사실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했던 생각 뭔가 정리되지 않으면 또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해요. 그러면 똑같은 생각을 3-4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쓰거나 말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이야기를 말로 표현하면서 그 말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이나
글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많은 경우 일기를 쓰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내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가만히 앉아서 차분히 한 두세 시간씩 정리하고 내 삶이 어떤지, 내 삶의 방향이 어떤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자기 이해와 자기 성찰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에 대한 이해가 나에 대한 심리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다. 두 번째,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끊임없이 나에 대한 성찰, 나에 대한 이해의 작업들을 해야겠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감정 조절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감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하시는 분들 보면 관계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깊고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을 나누긴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관계가 넓거나 깊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소극적이고 내향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들을 참 차분히 잘 만들어갈 수 있으니 내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관계를 5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1단계 아주 낮은 단계에서 5단계 아주 깊은 단계. 이걸 조금 나누자면 아주 기능적인 관계에서 아주 깊은 인격적인 관계. 그러면 1단계의 기준과 5단계의 기준들을 저희가 서로 합의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인정되는 수준에서 점점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1단계 정도 수준이라면 그냥 인사하고 지나갈 때 그냥 꾸벅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 2단계가 넘어가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삶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할 수 있는 단계, 점점 4단계 정도 되면 가족도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약점과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서로 이해하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꽤 오랜 기간 서로가 관계들을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한 5단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 사실은 한 90에서 95% 정도? 많게는 98% 정도는 기능적인 관계예요.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의 관계 수준을 유지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정도, 2명 정도, 3명 정도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직장 생활이 좀 매끄러울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정서적인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5단계의 수준의 인간관계가 있다고 하면 1단계의 수준으로 운영할 것인지, 2단계 수준으로 살아갈 것인지, 3단계 수준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서로 단계들을 조정하는 거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갔어요. 상대가 2단계로 같이 넘어오면 2단계 수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3단계로 넘어갔는데 상대가 상담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2단계에 머무르는 관계 수준이 될 거고요. 만약 3단계로 넘어가서 3단계로 같이 넘어갔으면 3단계 수준으로 머무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건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로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1단계에서 머물러서 그러면 난 3단계까지 넘어왔는데 라고 해서 여기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관계라는 건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2명 이상이 만나야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 관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하는 과정, 서로 이해하는 과정, 서로 수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스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킬을 찾아서 이해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밑단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심리적 상태는, 나의 마음 상태는, 나의 성장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남들과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 기준과 평가의 기준은, 사람을 보는 기준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은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관계가 원활하고 매끄럽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결국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 심리적으로 발달 단계를 잘 수행한 사람이 안정된 관계를 만들겠다? 그런 안정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거죠. 관계를 만들어갈 때 이런 사람이랑 관계는 못 만들어가요. 저런 사람이랑 관계는 못 만들어가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저번 콘텐츠에서 다룬 것처럼 어떤 발달 장애가 있거나 내지는 인격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수용해서 변화하고 이런 것들 만들어갈 수 있지만 정말 병리가 있거나 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인 경우에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건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이트 앤 플라이트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파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거죠. 근데 파이트 안 되면 플라이트인데 이런 부분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래도 펑셔닝하게 내가 뭔가를 하면 바꿀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가장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뭐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관계라는 것들이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다양한 스킬들이 있지만 그 스킬보다 나의 근간들을 이해하는 작업들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상담이나 심리에 관련돼서 다양한 것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무엇보다 나의 근간, 나의 이해, 이게 가장 먼저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